갈 이야기는요, 이제 소장의 기능과 효소의 작용에 대해서 합니다. 우리 사실 제가 지금까지 쭉 한 거 소화기능, 소화기 뭐 이런 거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균과 연결을 짓자면 소장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장을 한번 사차치 뒤져보는 걸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아픔이 절정에 달할 때 이야기들을 막 하는 게 있죠. 창자가 끊어질 듯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단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가면은 이제 그 이름이 단장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예. 그냥 그랬어요. 단장, 이게 미아리 고개가, 이름이 단장의 미아리 고개인가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장이 끊어질 듯,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러니까 미아리 고개, 그 노래를 한다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죠, 노래가? 미아리의 눈물 고개, 님이 넘든, 뭐 이런 고개, 이러면서, 왜 그 처절한 거, 우리 그때 전쟁 이런 거의 그 처절한 게 이런 게 끊어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창자가 끊어지듯 한 참을 수 없는 슬픔이 이제 단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매우 긴장하거나 걱정할 때 아랫배가 부글부글 차오르고 아픈 것 이렇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유해 물질들이 거기서 이제 그 확장을 하고 있다는 그런 걸로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예, 우리 이제 장하고 연결지어 가지고 하면 애가 탄다 이런 게 애 할 때 이거 전부 다 창자를 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간장 녹인다. 애가 탄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뭔가 줄 듯 말 듯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애가 탄다 뭐 이렇게 하고 아주 이렇게 이게 이쁜 여인이 이렇게 막 지나가면 애간장 녹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너무 힘든 걸 갖다가 애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남의 애를 끊는다 할 때 이 애가 또 뭡니까? 이제 또 창자가 되겠고 또 애를 긋는다 이런 거죠. 애를 긋는다는 거는 뭡니까? 칼로 이렇게 긋는다 이런 뜻이 되겠죠. 남의 애를 끊는다 하는 거는 창자를 끊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또 단장의 미아리 고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애하고 창자하고 같은 말인데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하더라. 이런 이제 이게 뭐가 있을까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아마 이것보다 더 많이 있나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다 갖고 온 것 같습니다. 이거 더 있으면은 저한테 힌트 주시면 또 보태가지고 한번 써먹을까 합니다. 없습니까? 예. 자, 소의 장의 길이가 60m랍니다. 60m면 어느 정도 될까요? 60m, 기네요. 그래서 이게 우리 그 소창 이런 거가 장사집이 많나 봐요. 60m가 이게 여기서 한 몇 분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다 50m 달리기 하잖아요. 여기 교실 길이가 이 길이 왔다 갔다 해야 될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몸 길이의 2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돼지는 몸 길이의 16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람의 장은 몸 길이의 5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나 고양이는 몸 길이 그러니까 전부 다 기네요. 그죠? 근데 이제 초식 동물은 길고 육식 동물은 짧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짧은 게 초식 동물은 왜 긴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우리 초식 동물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그냥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주식이 뭡니까? 주식이 쌀이 되면서 거의 채소 이런 게 주를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초식에 거의 가까운가요? 긴가요? 그죠? 자, 소화와 기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왼쪽에 교감신경계가 있고요. 오른쪽에 부교감신경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이게 전부 다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하고 같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머리부터 여기 보세요. 여기 장. 여기가 부교감신경이, 여기 교감신경이거든요. 여기 척추로 해가지고 여기 연결돼 있는 거 보세요. 화 되기 나면 여러분들 눈이 달달 안 떨립니까? 눈 떨리죠? 눈 떨리고 뭡니까 또 입술이 바르르 떨리는 경우. 이게 전부 보면은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흥분한다 그러면은 머리부터 오장육부 이거 다 같이 흥분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흥분하는 횟수가 많으면은 많을수록 뭡니까 이제 피를 소모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만약에 흥분할 일이 딱 생긴다 그러면은 제가 뭐 하라 그랬습니까? 무 드시라고. 흥분할 게 무 가져갈 시간도 없어요. 흥분할 일은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빨리 할 수 있는 거 호흡하는 거. 예. 숨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호흡을 하면서 릴렉스하게 좀 마음을 이렇게 뭐 조정하는 거. 그 부교감 신경계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되면 심장박동은 심박을 줄여대요. 초파리가 왜 빨리 죽는 줄 알아요? 초파리 어느 정도 삽니까? 하루. 여러분도 하루 살고 싶으시면은요. 초파리만 지금 심장박동을 300 몇십 번을 하면 돼요. 초당. 엄청 빨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심장박동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뭡니까? 수명이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이 흥분하고 있으면 흥분하지 마세요. 그냥 들이쉬고 내쉬고 이러면서 심박수를 줄이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심박수가 늘어날수록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다 조사를 한 거죠. 해보니까 흥분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수명이 짧아지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나무 일에 끼지 말고 그리고 지 일이라도 남 일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이라면 이런 거 몇 번 생각하다 보면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연습이에요. 연습. 거기 헬스 다녀보셨죠? 헬스 가시면 저 누워가지고요 40kg를 발로 다리를 들어 올립니다. 40kg 이게 누워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40kg 하거든요. 처음에 40kg 하다가 깔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20kg는 되겠더라고요. 20kg 들어 올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5kg 이렇게 몇 번 늘리다가 얼마 안 가니까 40kg를 하겠더라고요. 근데 60kg는 못 올리겠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 장미란 선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엮기 올리잖아요. 올릴 때 사실 우리가 조금 올리는 걸로 가지고 그게 판정이 되고 안 되고 하는데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400 몇 킬로를 올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올려가거든. 이 명상도 그런 훈련에 의해서 조금씩. 그래서 내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없으면요, 지가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러고 지도 지 말하는 걸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이런 게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고 있다. 화가 나니까 이걸 갖다가 좀 조율해야 되겠다. 그 잠깐만. 그 사람한테 진지하게 했죠. 잠깐만. 왜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벌렁거리거든. 이러면 넘어질 것 같으니까 조금만 내가 좀 돌아서 갖고 숨 좀 쉬고 하자 이러면서 이러고 있으면 뒤에서 도로 겁먹습니다. 네, 그거 진짜 필요해요. 옛날에 제가 어떤 이제 교수님이 하는 얘기가 이제 여자 교수님인데 자기 부부 싸움을 했는데 생지 남편이 험한 말을 안 하는데 어느 날 확 죽여버리려 이러더랍니다. 흥분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너무 이건 심하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근데 그때 국어하고 관련된 교양 과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지혜가 탁 떠오르는데 이걸 모면하고 싶고 그렇다고 해서 죽여봐라 이러면 일이 커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좀 세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여라! 그래놓고 두 번을 딱 그러고 나는데 그 남자가 막 그냥 화를 팍 내는데 살려주면 더 좋고 이랬답니다. 그 자리에서. 살려주면 더 좋고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갑자기 있잖아요. 확 돌변해가지고 두 번은 가슴을 처박대면은 한 세 번째 살려주면 더 좋고 싹 웃으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져가지고 허참이라고 그게 끝났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 혹시 남편이 그런 험한 말 하면 써먹으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아직 안 들어봐가지고 써먹을 일이 없죠, 그죠? 혹시나 누가 그러면은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 써먹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사실 부교감신경계는 교감신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항상 이렇게 조율하도록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작은 창자 소장의 형태와 길이, 그러니까 샘창자가 25cm, 빈창자는 좀 위에 있는 겁니다. 요게 이제 샘창자죠. 위에 12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가 이제 빈창자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요거는 돌창자입니다. 요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요게 위장, 여기 췌장을 이렇게 감고 있으면서 여기 췌장입니다. 예, 여기에서요, 여기 셈이 있어요. 아시죠? 그 췌장하고 연결된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셈창자입니다. 이렇게 연결돼가 꼬부락꼬부락 요래 가지고요. 여기서 대장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에 보면 대장에 비하면 엄청 복잡하지만 길어요. 여기서 전부 소화 흡수를 하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영양소를 그런 거 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합 지금 몇 미터입니까? 4m 작고 3m 작고 3m 27cm 이렇게 25cm 이렇게 되는데요. 서양 사람들은 대략 6m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동양 사람들은 7m에서 8m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많이 길죠, 그죠? 그게 우리가 이제 서양은 육식을 많이 했고 동양은 초식을 많이 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장과 장간막 일어났습니다. 이게 소장이요. 우리 혹시나 여러분 닭 이렇게 내장 이렇게 보시면은 장이 이렇게 소장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걸 이렇게 뜯어내는 거 그거 안 보셨나요? 잘 이렇게 저 닭 잡을 때 닭집에 가면은 이렇게 이게 옛날에 생닭 잡아가지고 줬잖아요. 사실 생닭 잡아 주는 것도야 불법이랍니다. 요즘 막 이렇게 눈에 딱 걸리면은 이게 불법이 많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이제 엄마 이래 따라가고 닭 한 번씩 닭 도리탕 이런 거 해주실 때 가면 이게 내장을 끄집어낼 때 이렇게 이제 그러면 내장도 줄까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주세요. 그러면 이거 간막 이런 걸 뜯어내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요런 게 붙어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혈관이 다 모세혈관하고 연결이 되어가지고 여기 전부 다가 이렇게 붙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장간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게 장간막, 장끼리 이렇게 서로, 막, 이게 사이사이에 막이 있는 거, 요런 게 돼 있고요. 여기 전부 다 핏줄 모세혈관으로 연결이 다 되어가지고, 여기 있는 세포 하나하나를 다 먹여 살리고 있어요. 자, 이게 실제로 보이죠? 예. 너무 적나라한가요? 요렇게. 요게 장간막입니다.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참 이런 고마운 걸 제공을 해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요, 사람 손가락 굵기보다 굉장히 가늘죠, 그죠? 이게 사람 거는 아니에요. 앞에 거는 요거는 사람 거고요. 요거는 사랑개 아니고요. 예. 요렇게. 보이죠? 간막이. 요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핏줄이 요렇게 있죠. 그래서 예, 핏줄이 요렇게 다 연결이 되고. 요게 장간막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닐 있죠. 예, 비닐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연결이 딱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부장기와 복벽은 이게 우리 복막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예, 복막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복부 장기하고 복벽은 복막이라는 얇고 투명한 막에 의해 덮여 있고 복막으로 에워싸인 내부의 공간을 복강이라고 한다. 복강경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죠? 정상적으로 복강 내부에는 소량의 복수가 존재한다. 약간의 복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요, 요게 복막이에요, 이게. 이거 맨 가쪽으로 파란 거 초록색 있죠? 요게 복막이에요.
복막이고 요 앞복막 앞쪽에 여기가 복벽이에요. 우리 이제 배 가쪽에 그게 복벽이고 그 안에 이렇게 비어 있는 공간 있죠. 요게 복강이에요. 이 복강에 조금씩 물이 있다 이런 거예요. 물이 있는 거는 이제 세포들끼리 막 이렇게 이제 서로 유지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장 같은 경우에도 우리 장 전부 사실 위쪽으로 잘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건강에 안 좋으면 위장이 축 내려옵니다. 위장이 축 내려와가지고 하수에 걸리고요. 그런 사람들은 위가 불편하거든. 그럼 잘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팔을 올려야지 속이 편하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럴 때는 막 올리고요. 이렇게 하는 게 위가 이제 내려오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다. 이 대장이 뭐 이래 있는데 이게 대장이 이런 게 아니고 대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옆에서 봤을 때 이게 단면으로 잘랐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전부 요게 소장 요게 아니고 요거 소장이에요. 예, 요렇게 딱 돼 있다. 그거 이제 여기에 요 복막에 이제 염증이 생긴 거, 그래 복강에 염증이 생긴 거 이런 걸 막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림 없죠, 그죠? 제가 이런 것도 드렸어야 되는데, 그죠? 네. 자, 장혈관 배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는가요? 자, 장 여기 보면은 중간에 심장으로 해가지고 동맥이죠. 심장에 동맥이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쫙 빨갛게가 쭉 내려가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왼쪽에는 저쪽에 봤을 때 왼쪽이나요? 왼쪽에는 앞에서 본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뒤에서 본 겁니다. 뒤쪽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동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동맥이 막힌 거는요. 이게 동맥 큰 게 막힌 거는 뚫기가 쉬워요. 근데 저건 잘 안 막혀요. 문제는 전부 다 뭡니까? 이제 세동맥으로 가면서 막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요게 이제 이렇게 지나가면서 군데군데 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무가 있고요. 나무가 쭉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다음 가지 있죠. 가지가 뻗듯이 이렇게 쫙쫙 연결돼 있는 거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점점 자세히 이렇게 잘라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다 연결. 이게 동맥에서 다 받아. 이게 이제 받아가지고 세동맥으로 가서 나중에 모세혈관으로 가고 모세혈관에서 정맥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쪽에 파란 거 있죠. 예, 파란 줄은 아시다시피 정맥입니다. 정맥이고 동맥하고 교체하면서 받아주는 거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이렇게 다 연결. 우리 이게 간이 이래 보면은 항상 여기 앞에 뭐가 딱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건 정맥들이 연결되어 있으면서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자, 작은 창자, 소장의 분업 이렇게 해서 한번 보면은요. 소장들이 이제 샘창자가 하는 일이 있고, 그죠? 위에 이제 공장 그러죠. 공장 비어 있는 거. 빈 창자가 하는 일이 있고, 회장, 돌창자가 하는 일이 있고, 이렇게 서로 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제 빈 창자, 그러니까 샘창자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위에서 이제 내려오는 걸 갖다가 췌장에서 받아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소장으로 내려주는 일. 근데 췌장에서 이거 소화액이 안 나오면은요, 잘라주지를 못하면은 밑에서 그걸 해결을 다 못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쓸개가 쓸개가 아니고 췌장이 없으면은 뭐 암이 걸렸다, 염증이 생겼다, 더 심하면 그걸 떼내야 된다. 이러면은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런 게 돼버리는 거죠. 자, 그렇게 거쳐가지고 빈창자로 내려갑니다. 그 빈창자에서 이제 그 앞에서 받은 거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좀 믹스가 많이 되고 이제 췌장에서 pH 농도가 굉장히 알칼리로 된 거 있죠. 그런 걸 내가지고 믹스를 해줘요. 그럼 소장으로 바로 산성이 내려가면 소장이 녹아버리거든요. 그래서 샘창자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조금씩 받아갖고 내려주면서 소장에는 이제 pH 높은 걸, pH 알칼리성으로 거의 많이 돼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믹스를 해서 소장에서는 이상 없게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음식물을 소화하고 돌창자 해장에서는 양분을 흡수합니다. 그거 있습니까? 예. 그리고 돼 있고 돌창자와
그 큰 장자 이제 대장이죠. 큰 장자의 연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게 보입니까? 요게 연결구가 요게 이제 회장에서 뺑뺑 돌아서 요 연결구 하는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관략근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좀 해놨습니다. 여기에 관략근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있죠. 요게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못 넘어가도록 여기를 딱 쪼아줍니다. 쪼아주고 여기 거만 이쪽으로 가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돼 있고 요렇게 이제 요 부위에 아주 관략근이 강하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뭐 나중에 여기가 이제 대장이죠. 여기가 그겁니다. 맹장입니다. 맹장. 요 부위가. 여기가 막혀 있으니까 맹이거든요. 맹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관략근은 역행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전부 다 사실 여기서 영양분 다 흡수하고 이제 여기서는 뭘 하냐 하면은 이제 다 소화 흡수되지 못한 거 내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게 휙휙 넘어가서 하면 어떻게 되죠?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 참 우리 몸은 신기해요. 이건 못 들어오도록 여기서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장내 관략근은 댐과 같은 역할로 역류를 방지한다. 그리고 식도와 위 사이에, 이게 우리 분문 있잖아요. 이게 식도에서 내려오면 밑에 분문이 있어가지고 거기에도 관략근이 딱 돼 있어. 그래서 역류 못하게 만들어. 근데 우리는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손 넣어가지고 토 해내죠. 그럼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벌린 겁니다. 토 안 하려고 애쓰면 안 되는데요. 너무 미식거리면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자주 하면은 위산이 녹여버리는 그런 걸로 하죠. 식도와 위 사이에 있고요. 위와 샘창자 사이에, 그거는 유문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건 아주 조금씩 내려보내는 거. 그리고 이제 작은 창자와 대장 사이에 있고 마지막으로 항문에 관략근이, 항문 관략근이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략근이, 그러니까 항문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힘주고 안아주고 하지만 요 안에서는 자율신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런. 근데 이게요, 자율신경으로 안 하면은 우리는 못 살아요. 네. 얼마나 바쁘겠어요. 위장 좀 열어. 그 다음에 소화됐나? 밑에 좀 열어줘. 이거 있죠.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냥. 근데 전부 다 자율신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돈도 안 줬는데도 지가 먹을 것만 주면 알아서 이렇게 해주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소화에 관여하는 호르몬과 산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사실 여기 다 간단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입이에요. 식도. 간단하게 했죠. 뇌가 이렇게 기노. 길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폐가 있거든요. 폐가 있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 심장이 있고요. 여기 hen경이에요. hen경막이 여기다 있고 여기 위장이 이렇게 있는 거는 맞는 거죠. 요까지 입이에요. 요까지 입이고 여기에 이제 식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런 건데요. 자, 침에 파로틴 호르몬이 있고요. 위에게는 가스트린 호르몬이 있고 이자에게는 세크레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소화하는데 이게 위에게서 가스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만큼 보내줘야 된다는 전달 막 이런 거를 하는 거거든요. 이자에게서도 이제 그 호르몬을 자극을 줘가지고 이제 이자액을 내보내는 이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침에 있는 파로틴, 제가 침 얘기했죠. 기억나십니까? 침에 파로틴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건 젊어지는 거라고. 어디에서만 나온다고요? 우리 지금 세상이 있잖아요. 기미쌤, 턱미쌤, 혀미쌤 세 개가 있는데 파로틴 호르몬 나오는 거는 한 군데라 있습니다. 어딜까요? 네, 턱미쌤에서 나와요. 턱밑샘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음식을 꼭꼭 씹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꼭꼭 씹으면 씹을수록 어금니를 많이 쓰죠. 그때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기가 통실통실 하면서 이제, 이게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침면 pH가 6.8 정도 됩니다. 굉장히 알칼리성. 침에 자꾸 뭡니까? 침이 씨다 이러면은 참 곤란하겠죠. 이게 사실 우리가 침의 pH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신맛을 강하게 느껴져요. 저는 어제요. 참 신기하게도 이제 신김치 있죠. 뭐 임신한 거 이런 거들 엄마들이 찾는 것처럼. 그러니까 김치를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상을 차리다가 흰김치를 보는데 너무 이제 이렇게 투명하게 잘 익은 거 아십니까? 이제 장님김치 투명하게 너무 잘 익어가지고 그 뚜껑을 여는 순간에 한 입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한 입 딱 먹었는데요. 야, 그냥 있죠.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한 입만 더 먹고요. 그래가 그 자리에서 있죠. 세 입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맨 안에 거 말고 있잖아요. 고단 거부터 조금 길이 요래 되는 거. 세 입을 먹고 나니까, 아, 진짜 숨쉬겠더라고요. 그게 순간적으로 보는 순간 지금도 침 넘어가요. 싹 땡기는 거예요. 입안에서 뭐가 돌아요? 군침이 딱. 그 느낌이 있죠. 그 산도가 입에서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이 산도를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잖아요. 이게 산성이면 어떻게 되죠? 못 느끼죠, 그죠? 근데 알칼리성이라서 그걸 느끼게 돼 있다는 거죠. 위는 pH 1, 2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위산이 강한 사람은 1 되겠고요. 좀 약한 사람은 2 되겠고, 이 농도 2 상으로는 올라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하는 없습니다. 1, 2 이하는. 근데 이 정도면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그 락스 같은 거 있잖아요. 염산 소독하는 거. 그것만큼의 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하죠. 제가 자꾸 뭐 없을 때 이거 꺼내가 씻으라 이런 말 하니까 좀 심한 것 같은데요. 농담입니다. 그냥. 자, 샘창자는 pH가 8.5입니다. 샘창자에서, 그러니까 그 이자에서 받아가지고 희석하는 거니까요. 굉장히 이거는 어떻습니까? 알칼리성이죠, 그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샘창자로 내려가면서 위에서 굉장히 이 위에서는 더 이상 그 산성에서 희석할 게 없어요. 그래서 샘창자에서 희석해줘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pH 7, 8. 그러니까 샘창자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좀 더 이제 그 알칼리 농도가 조금 낮죠, 그죠?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굉장히 니는 이만큼 나는 이만큼 분업이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사실 이게 높았다. 이거 사실 너무 알칼리성이 강해도 균이 못 살거든요. 균이 못 살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병균, 이게 병영군 있죠. 사멸에 아주 효율적으로 만들어진 게 인체 구조다. 이렇게. 특히 위산이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의 다 죽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유인균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요. 야, 거의 다 위산에 살아가더라고요. 그런 애들만 많이 모아놨다는 그런 거죠. 그걸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만 살아나갈까 이랬는데 거의 다 살아나가는 쪽으로 얘기가 많이 다 되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들, 그래도 위산에서 살아가는데 죽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위산에서 정말 하루에 살아가는 게 1%라도 살아가면은 장에서 확장이 돼요. 근데 그 비율이 지금 30%가 넘는다고 하니까. 근데 30%는데 우리 음식 속에 넣어가 보내잖아요. 그럼 확률이 어떻습니까? 더 많아지는 그런 거죠. 자, 소화효소. 소장의 소화효소는 당분의 효소가 있습니다. 당분의 효소는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제 가지고 합니다. 지방분해는 장리파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분해는 펩티디아제, 디펩티다제 이렇게 단백질은 펩티다제 단백질이 분해되는 거 좀 펩티로 된 거 이런 걸로 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당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사실 요거 보면은 제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렇게 해놨지만 제일 단 게 과당입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이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입니다. 갈락토스는 이제 우리가 단 거를 못 느끼죠. 이 정도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은 지방산 그리셀롤. 그러니까 우리가 당분해 말타제나 락타제나 수크라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이렇게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로 분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세 개로 분해를 하고
지방장 리파제가 들어가면 지방산과 그리세롤로 분해를 한다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단백질이 들어가서 단백질은 펩티다제, 디펩티다제를 가지고 아미노산은 하나의 단분자로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단백질을 깨면은 우리 그 콩 아미노산 이러죠. 그럼 콩은 하나의 단백질이잖아요. 그걸 깨고 가지고 나중에 아미노산화 되는 거고,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비필수 아미노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 10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콩 안에 그게 많이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아미노산이 한 20가지가 필요한데 10가지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이고,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꼭 먹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효소 종류 이런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구분을 해냈는지 이렇게 이제 효소 종류를 쭉 외우세요. 자,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건 입체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아주 모양이 이제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장이나 기능, 우리 몸에 있는 거 전부 다 효소가 모양이 다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생긴 걸 갖다 이렇게 뽑아내고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이제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균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는 신의 영역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인데, 우리가 찾아도 못 찾아내는 거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야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과연 1%를 찾아냈는지 의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금 시아노박테리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거든요. 시아노박테리아가 산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구가 완전히 이거 독극물로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시아노박테리아가 나오면서 산소를 독극물은 지가 먹고 산소는 내뿜고, 이렇게 해서 생명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거 제가 교재로 돼 있는데, 그 칼라로 했는데 흑백으로 나간 거 있을 거예요. 네, 시아노박테리아가 있어요. 근데 뭐 여하튼 우리가 그때부터 생명이, 그러니까 하나의 작은 미생물부터 생명이 시작됐어요. 시작되면서 이제 점점점 이렇게 모습이 달라지는데, 사람의 조상은 사람이에요. 근데 원숭이의 조상은 원숭이에 닮았다 뿐이죠. 그러면은 개하고 늑대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호랑이하고 고양이하고 같은가요? 호랑이가 이러면 맞죠? 호랑이가 야옹 하는 걸 못 들어봤을 거예요. 고양이가 야옹하지 고양이가 하는 거는 못 들어봤어요. 왜? 뭐가 다릅니까? 생긴 거가 같다 해서 같진 않다. 씨가 다르죠. 우리가 과로 나눌 때 호랑이를 고양이과로 넣어버리는 이런 게 있죠. 그죠? 근데 사람이 분류한 거지 지들은 그거 분류 안 해요. 그러니까 호랑이가 고양이를 보면서 내 새끼구나 안 해요. 지가 지 먹이로 보이는 그런 거죠. 그죠? 그렇게 된 게 전부 다 이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미노산, 사용 아미노산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이죠. 여기 이제 소장, 이자 이렇게 이제 DNA나 RNA를 분해하는 핵산 분해 효소가 있고, 뉴클레아제라 이게 모두를 분비하는데, 이게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걸 제가 가져왔어요.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참 신기하죠, 그죠? 근데 어째 이렇게 또 입 다 보여주려고 빙빙 돌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여러분들한테 저도 이렇게 단면밖에 못 보지만 이렇게 입체 모양으로 이렇게, 우리가 단백질 구조가 전부 입체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이어진 게 딱 꼬불리거든요. 그러면서 입체 모양이 변하면서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예. 자, 소장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아까 요게. 장간막이라 그랬죠. 그래서 장간막이 일단 여기 보시고요. 자, 소장을 이 부분을 하나 떼왔습니다. 떼와가지고요. 제가 사실 제 책에 있는 걸 갖다가 요거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책도 요거만 탁 빼내주면 내가 쓰기가 좋을 건데, 그 옆에 그림이 흠뻑 있는 걸 땡땡땡땡 해가지고요. 다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게 장벽입니다. 이게 장벽.
아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확대를 해보면 우리 장 굵기가 이래 안 굵잖아요. 그죠? 이만하게 여기 들어가 있으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사실은 얇고 이제 작아요. 그죠? 예. 작으니까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자세히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딱 부분만 뗐는데요. 자, 이걸 갖다가 좀 청청히 이렇게 잘라냈는데요. 여기 가에서부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게 장막이 있고 맨 가에 비닐 같은 게 있어. 그죠? 아시죠? 그게 장막이에요. 장막이. 그 장막이 없으면 안 돼요. 장막이 없으면 이 세포들이 보호가 안 되거든요. 그 옆에 애들한테 상처를 받고 이렇기 때문에 장막을 딱 만들어. 우리 그 뭐 배추나 이렇게 뭐 막이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그 안에들의 세포들이 그걸 유지를 하지를 못해. 그 전부 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을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근육층이 막 있고 이랬는데요. 왜 이런 근육층이 있어야 되나? 모든 거는 근육층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네들이 뭐 합니까? 연동을 하잖아요. 그죠? 연동 운동을 하거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옆에서 쫙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결국 여기 융털까지 만들어 놓고 이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째 이래 잘 만들었는지 참 다음에 인형을 한번 더 들고 와서 한번 볼래요. 근데 그 얘네들은 장이 이렇게 안 보여. 그냥 모형 하나하나를 또 사야 돼요. 이게 살라 그러면은요. 눈알만 하나 사는데도 따로 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것도 되게 세더라고요. 근데 요게 이제 막 이건 세밀하게 뭐 굳이 그 우리가 그거는 할 걸 없지만은요. 점막 근육, 점막 하청 뭐 이게 자세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장의 우리가 중요한 거는 융털 보세요. 융털입니다. 요렇게 이제 융털이 있으면서 여기 음식물이 댕댕 떠다니죠. 그죠? 여기에 하나, 여기 융털이 달달달달 붙어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이게 요거 이런 거 영양소거든요. 이런 게 붙는다는 거죠. 붙어가지고 얘네들이 이걸 흡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주 이렇게 잘 만들어져 있죠. 예. 얘는 어째 요게 둥 떠가지고 이게 있는지. 자, 요걸 이제 그걸 빼고 이렇게 했어요. 이거 이제 이렇게 수분 없는 상태에서야 여기에 영양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보이죠? 그죠? 이건 엄청 크게 확대한 거예요. 엄청 크게 확대해가지고, 그냥 소창을 조금 사가올 걸 그랬다. 그죠? 그럼 좀 더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이게 한번 볼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요렇게 이런 게 요 안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이게요. 여기에 전부 다 이게 다 달려 있어요. 융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여기에 있고 또 있고 이런 거 이제 계속 보면은 나올 겁니다. 소장의 영양소 없어. 여기 보니까 소장 보니까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생겼잖아요. 아까 그거예요, 이거. 이거 그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밑에 동그라미 요가 있는 거요. 요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돼 있는데 요 가에 있죠. 이거. 이게 또 하나의 세포로 다 이루어져가 있어요. 근데 소장은 진짜 경제학의 대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소장은. 이 표면적이 얼마나 넓은지 이로 말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세혈관을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이 모세혈관이고, 여기 보면은 여기 소장의 융털입니다. 이렇게 가쪽으로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그걸 해서 색깔을 입혀가지고요.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요거는 이제 소장이고요. 요게 이제 융털이 이렇게 여기에 붙어 있어요. 참 이렇게 이제 찍어 놓으니까 우리가 어째 보기에 좀 징그러운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눈으로 보면은 이렇게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걸 운동을 하고 흡수를 해가지고 영양소를 이제 또 넘겨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육모를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조금 전에 보신 거 여기서 일부를 떼보면은요. 여기 요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여기 중간에 있는 거 지난번에 배운 거 있죠? 이게 뭘까요? 중간에. 지난주에 배운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뭐 배웠는가 생각이 안 나요. 우리 매일 공부해야 된다니까. 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비장했죠? 비장을 공부하면서, 이게 림프관이에요. 림프관이고,
요게 이제 림프관이고 여기에서 정맥, 동맥, 요 세포들이요. 여기 다 붙어가 여기서 먹고 살고 있어요. 요렇게 하는데 여기에 있는 거 있죠. 위에 동그라미 있는 거 요거 있죠. 요거 보이죠? 여기를 일부를 떼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이게. 그러니까 요 위에 조금 붙어 있는 거, 동그라미 안에 붙어 있는 거 있죠. 그거를 키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요게 뭡니까? 세포핵이에요. 세포핵이고 요 안에 미토콘드리아예요. 요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고 요거는 뭡니까? 골지체고 막 이렇습니다. 세포가 가져 있는 거. 이런 거거든요. 요런 동글동글 요런 거는 가수분해 효소도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 여기가 만약에 여기 병들었다, 여기는 오래됐다 하면 요거 하나 싹 없애고 새로 하나가 또 나고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쫙. 근데 여기가 자기네들이 이렇게 졸졸졸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졸졸졸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데 만약에 요거 붙어 있는 게 이제 요 붙어 있는 요 위에 있죠. 흥분했나? 예. 여기에 있죠. 요 위에 요런 게 요 자리, 요게 균들이 막 있어요. 균들이 막 있거든요. 그럼 요 균들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이 균들이 사라지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 이 세포복이 딱 안 쪼여 있거든요. 여기서 유해균이 침범을 해요. 침범을 해가지고 뭡니까? 이제 당뇨도 일으킨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질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주 이게 완전 줌을 해가지고 보여주니까네.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융털의 세포가 이런 게 있다 하는 게 정말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융털을 크게 한 겁니다. 대단하죠, 그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참 그냥 계속 보면서 우리 몸을 감탄할 수밖에 없어. 다른 할 말이 없습니다. 어째 이래 잘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를 하고 수밖에 없죠. 예, 요 금방 보신 거는 예, 요 다음 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뭐 자꾸 보여주네. 자, 생물의 경제학, 작은 부피의 넓은 면적. 정말 이거는 신기해서 이렇게. 영양소들은 소장벽의 융털에서 흡수를 하고, 영양소들은 그렇게 흡수를 하고요. 물은 그냥 흡수가 돼요. 흡수는 이제 물은 분자가 작으니까 그래요. 또 다른 영양소들은 소장벽의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 ATP 작용으로 능동적인 흡수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를 이제 만들어내면서 흡수를 하는데요. 얘네들이 이걸 흡수하면서 활성산소를 내놔요. 활성산소를 내는데 과영양소를 넣죠.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흡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활성산소가 어떻게 됩니까? 과량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제 피곤하고 힘들어지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영양가 좋고 잘 좀 분해된 거 이걸 갖다가 요즘은 얘네들이 ATP 하는데 많이 안 쓰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토콘드리아만 얘기해보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들어가면서 새로운 하나의 단일체, DNA를 가지고 있는 단일체예요. 그러면서 우리 세포에 한마디로 빌붙어 사는 애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산소를 내죠. 그러면은 세포하고 타협을 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타협을 해가지고 내 몸에 딱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의 세포가 그걸 죽여야 되는데 대신 내가 에너지를 줄게. 나를 살려줘. 대신 니한테서 살게 해줘. 이렇게 타협이 됐는데 그 대신 뭐 합니까? 복순인지는 모르겠지만 활성산소를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은 참 재밌어요. 근데 일단은 이거 미토콘드리아가 우리가 활동을 안 해주면 우리는 에너지를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도 미토콘드리아의 ATP 작용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거죠. 자, 소장의 주름에 작은 돌기가 있고 그 돌기에는 금방 다 보셨죠? 더 작은 돌기가 붙어 있으므로 아주 넓은 표면적이 생겨 흡수 면적을 최대화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융털 하나만, 이게 융털만 봐도 제법인데 그 옆에 있는 붙어 있는 애까지 이거 표면적을 하자면은 얼마나 되겠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리 모양의 주름이 융털인데요. 융털 1제곱밀리미터에다가 30을 곱해가지고 이거 우리가 미세육모를 다 해버리면은 소장 원통의 표면적을 합하면 나중에 200제곱미터가 나온다. 그거를 여러분 200제곱미터는 어느 정도의 넓이가 돼요? 운동장마다 그거 안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이 경제학이다. 이 인체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달달달달 뭉쳐가지고요. 뇌도 있죠. 요 조그만한 데다가 오만 거를 다 넣어가지고 숨쉬게 만들고 말하게 만들고 이거 얼마나 대단한. 그 어느 거 하나 탁 건드리면은요. 말이 안 되고 어떤 거 한 건드리면 소리가 안 들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딱 앞에 세웠는데 한쪽은 안 보여요. 한쪽은 글 쓰라 그러면은 자꾸 한쪽 것만 쓰고 있어요. 예, 그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를 건드려 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라. 근데요, 지금 최근에 밝혀내고 있는 게 뇌도 살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또 재생을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 원통의 표면적을 계산하면 0.33제곱미터지만 주름과 융탈까지 계산해 넣으면 원통 표면적의 600배에 이르는 200제곱미터가 넘는다. 창자가 루프 모양으로 감겨 있죠. 이렇게 쭉 펴지질 않아요. 감겨 있어 부피를 덜 차지하고 그게 만약에 우리가 이게 꼿꼿하게 생겼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다 안에 넣고 있는데 만약에 막 이렇게 우리 뭐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딱딱 갖춰져 있으면 아마 우리는 허리도 없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생기 저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재밌어요.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그 부피를 덜 차지하고 또 그 안에는 엄청 넓은 표면적을 가지고 있어 생물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참 저는 감탄합니다. 이 공부를 하면서도 어쩌면 이렇게 넓은 이유, 기질과 소화 효소의 접촉 면적을 넓혀서 소화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이렇게 영양소를 다 이렇게 깨잖아요. 그죠? 효소들이가 깨면 이게 하늘 그리는 융털에 닿는 기회 이런 걸 많이 주는 거예요. 우리 보면 겨울 되면은 막 이렇게 뭐 보슬보슬 털인데 걔네들 있고요. 한 바퀴 돌고 오면은요. 따뜻하지만 그게 먼지 다 흡수해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다 오시면은요. 이게 좀 틀어주시는 거 이거 필요해요. 그게요. 우리는 먼지의 표면적을 늘리면서 입고 다니는 수가 있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영양소가 하늘 그리는 융털에 닿는 기회를 많이 주어서 빨리 저분자 영양소를 흡수하기 위함이다. 이런 거죠. 이렇게 작은 거를 흡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거. 자, 이제 흡수하는 거 여기 나옵니다.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지방산, 아까 얘기했죠. 글리세롤,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다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디까지가 됐나요? 네. 여기까지 했네요. 조금 더 하고. 자, 작은 부피의 넓은 면적에서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그죠? 저는 이런 그림을 보면은 용서를 못 합니다.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죠. 그죠? 여기 다 이게 융털이라는 겁니다. 여기 그거 뭡니까? 림프관이 쫙 있죠. 그죠? 여기가 깨끗할 리가 없겠죠. 그죠? 림프관이 깨끗할 리가 없죠.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정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나 귀엽습니까? 미세육모를 달고 있죠. 요 끄트머리에 있는, 여기에 끄트머리 있는 애들이 요겁니다. 요 안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죠. 요게 이제 세포 핵이고요. 요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하고 요게 이제 골지체라는 그런 거고요. 요렇게 이제 하나하나가 전부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세포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포가 내 주인인지 내가 세포의 주인인지 이거 잘 몰라요. 더 많이 차지해요. 근데 세포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거는 미생물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구야 주인이 이렇게
궁금하시기도 합니다. 자, 영양소의 이동에서 이제 그 소장, 림프관의 영양소는 지용성이고, 림프관 안에 들어있는 건 지용성이고, 모세혈관의 영양소는 수용성입니다. 그래, 우리 보면은 끈적한, 우리 보면, 우리 그 혈청 같은 거 나오죠. 예, 진물 같은 거 나오면은 끈적하잖아요. 예, 지용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자, 암주관에서 흡수해서 가슴관, 그리고 좌쇄골, 지난번에 여기에 림프관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암주관에서 흡수해가지고 가슴관으로 가서 좌쇄골 하정맥, 그리고 상대정맥, 심장, 온몸, 이렇게 막 돌아간다는 그런 거죠. 지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A, E, D, K 이렇게 가져 있고요. 지방산 그리세롤이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결합 유화지방 해서 이제 암죽, 뭐 유미 이렇게 이제 만들어낸다는 그런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상대정맥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상대정맥, 요 하대정맥은 요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대정맥이 요렇게 가고 있고, 여기 나왔네요. 요거 심장이고요. 여기 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간에서 장에 있는 거 전부 다 달고, 어디로 갑니까? 장에 들어가서, 간에 들어가서 전부 다 해독 끝내고, 요로 보냅니다. 요로 보내가지고, 요 좌심방에서 좌심실질로 들어가서, 여기서 박동을 해가 일로 갑니다. 요 쇄골 하정맥 있죠? 이쪽으로 가서, 요렇게 돌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폐로 갑니다. 폐로 가가지고 숨 우리가 한번 들이쉬면은 거기서 산소를 넣어가지고 다시 어디로 들어보내냐 하면은 일로 보냅니다. 심장의 좌심방, 좌심실로 보냅니다. 좌심실로 보내가지고 좌심방, 좌심실에서 요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팡 해가지고 일로 보내가지고 뒤쪽 아시죠? 요거는 위로 보내고 요거는 뒤로 아까 나왔죠, 그죠? 뒤쪽으로 보내면서 밑에 있는 거 다 살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거는 수용성 영양소가 가는 자리고요. 요게 파란색 저게 정맥 있죠? 요렇게 되어 있는 거는 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파란색 정맥 옆으로 돌고 있는 파란 줄 있죠, 화살표. 요거는 이제 지용성 영양소를 끌고 가는 곳이고. 여러분들한테 이거 없어요? 이거는 드려야 되는데. 요거 다음번에 봐서 제가 드릴게요. 줄여야 될 게 왜 이래 많은지 모르겠네. 자, 영양소 이동입니다. 모세혈관에서 흡수해서 간문맥으로 가고, 또 이제 간문맥에서 간으로 가서 간정맥, 하대정맥 해서 심장, 온몸. 예, 아시겠죠? 모세혈관으로 들어간 영양소는 간문맥을 통해 간으로 들어가 간에서 처리 후 혈액에 녹여 간정맥을 통해서 심장에 보내고 심장이 혈액순환을 시켜 온몸의 세포에게 공급을 하는 그런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독소가 정맥 쪽으로 가면서 이제 또 독소들을 이게 동맥에서도 독소가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간에서 처리를 다 못하면은 할 수 없이 가지게 되거든요. 간에서 다 했다면은 아토피 같은 게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간을 거치든 거치지 않든 모두 심장으로 가서 각 세포에 전달을 한다. 간으로 들어간 지방산 그리세롤, 콜레스테롤은 피부로 가서 자외선을 받으면 비타민 D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우리가 비타민 D를 왜 흡수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조금 이따 합니다. 생식샘에서는 성호르몬이 만들어지고 부신피질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부신피질이 있고 부신수질이 있는데요. 부신은 신장 있죠. 신장. 그러니까 부신입니다. 신장이 있고 그 위에 노란 게 부신이거든요. 부신인데 이게 가해 피질 안에는 수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부신피질에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낸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레스테롤 유도체, 우린 콜레스테롤이 또 없으면 안 돼요. 있는데 고품질, 식물성에서 나오는 고품질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저품질, 저품질은 어떤 거냐면은 이게 동물성에서 나오는 이런 거가 되는, 그런 거는 이제 그게 돼요. 착상을 잘해요. 붙기를 잘한다는 그런 거죠. 자, 남성은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을 내고요. 여성은 에스트로겐을 이제 많이 내요. 남성 거 안드로겐이라는 거 아십니까?
오늘 처음 들어보셨죠? 예, 꼭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성 호르몬을 아시죠? 에스트로겐이다 이렇게 되는 거. 누가 지난주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뭐 그거 균하고 그거 여성 호르몬하고 같이 먹지 말라고 하셨죠?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콩을 드시면은 굳이 에스트로겐을 화학 제품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게 이제 콩에 이소폴라본이 그 에스트로겐하고 구조가 같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가 없고 지금 에스트로겐의 부작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람도 되고 이러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시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그걸 먹고 있는데 어떡하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제가 그래 말했나? 그래,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콩을 드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누가 얘기하면 그렇게 해줘. 자,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흡수된 칼슘을 뼈와 치아에 축적시키며 흉선에서 면역세포가 생산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흉선이 여기, 우리 요 속 들어간 데 밑에 여기 흉선이 있어요. 흉선이 있는데 이 흉선이 발현이 이제 평소에는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명상하면 그 흉선이 자극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이 흉선의 굉장히 이제 우리가 몸을 T셀이 나오는 자리가 그 흉선이거든요. 그러니까 훈련 잘 된 거. 요게 평소에 T셀이 잘 나와서 돌아다녀야 되는데 이제 흉선 자극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한 번씩 가다가 요게 우리가 그 심장이야 하면서 여기 안 치죠. 여기 치잖아요. 그래서 T셀을 내기 위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장에서 칼슘 흡수를 증가시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청을 먹으면은 뼈가 단단해지는데도 일조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당불내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유는 소화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속이 안 좋다 하면 막 이제 우유가 뭉클하게 냄새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건데 요즘은 이제 계속 그거 해가 그러니까 프랜 요구르트하고 치즈 만들어 먹으니까 괜찮아요. 자, 비타민 D는 암의 위험도 줄여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그 다음 들어가겠습니다.